안녕하세요. 더 맑은 치과 홍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줄여서 MUA를 이용한 보철에 대해 소개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MUA를 들어보지 못한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들어봤더라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MUA는 몰라도 오로넥스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죠? 그때 활용하는 어버트먼트가 바로 MUA입니다. 저도 예전엔 임플란트 할 때 그냥 친숙한 SCRP 타입이나 시멘 타입으로 보철하면 되는데 굳이 공부하고 비용도 들여서 이런 걸 해야 되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악이나 부분악을 수술하고 즉시 로딩을 할 때 기존의 기성 어벗을 이용한 방식보다 장점을 느끼게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MUA를 활용하고 나서 즉시 로딩을 할 때 워크플로우가 좀 더 간단해지고 세팅 시 체어 타임이 줄어들고 임시 보철의 수정도 쉬워지고 환자의 만족도도 올라갔습니다. 또한 전치부 템포라리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MUA를 활용하면서 간단하고 빠른 시간에 꽤 심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부터 전악 케이스까지 임시 치아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MUA는 강력한 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직적으로 골 결손이 심한 케이스에서 최소한의 임플란트로 검을 표현한 심미적인 파이널 보철도 만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설명하고 케이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MUA를 이용한 보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품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나서 MUA를 이용한 보철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훑어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UA를 활용한 보철은 약 40년 전쯤에 노벨 바이오에서 시작으로 요즘엔 여러 임플란트 회사에서 저마다의 MUA를 상품화 시켰는데요. 요 근래에 오로넥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은 오스템에서 출시한 MUA인데요. 생김새를 보면 픽스처에 체결하는 순간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익스터널 타입으로 바꿔주는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MUA는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로 바꿔주는 원바디 기성 어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부 구조에 따라서 오스템이나 네오 덴튠 같은 국산 11도 모스 테이프에 체결되는 MUA가 있고 스트라우만이나 메가젠 블루 다이아몬드와 같은 15도 테이퍼를 가지는 픽스처에 체결되는 MUA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티슈 레벨이나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에 체결되는 MUA도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임플란트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부 구조는 회사마다 테이퍼에 차이가 있고요. 오스템의 경우는 48도의 각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보철의 삽입 각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하악관의 엔테리얼 루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픽스처를 기울여 심을 때 사용하는 앵글드 타입의 MUA도 있습니다. 오스템에서는 17도와 30도 두 가지 앵글드 MUA를 제공합니다. 환자 맞춤형 커스텀 MUA는 아직까지 가공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린더 형태의 파츠인데요. 오스템에서는 파이널 세팅용으로 테이퍼 5도 타입과 템퍼러리용으로 테이퍼 10도 타입을 멀티 TI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 파츠를 보철 내부에 붙이고 나서 보철은 스크류를 통해 임플란트와 연결됩니다. 즉 MUA와 보철을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 없이 그냥 스크류만으로 MUA에 보철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요. 실린더가 없다고 해서 직관적으로 without 실린더 보철, 줄여서 WO 타입의 보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핵심 파츠는 스캔 바디입니다. MUA에 체결돼서 어번 레벨에서 스캔한 뒤에 임플란트 위치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픽스처에 적당한 MUA를 선택해서 체결하고 그 위에 스캔 바디를 체결해서 어번 레벨 스캔을 하고 보철을 제작한 뒤에 실린더를 사용하지 않거나 실린더를 사용해서 보철을 픽스처와 연결합니다. 오스템 MUA 종류는 다음과 같이 진지바 하이트에 따라서 5종으로 나뉘어 있고 앵글드 MUA는 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픽스처 식립 깊이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치은 상연에서 1, 2mm 정도 하방에 MUA 숄더 부분이 위치될 수 있도록 진지바 하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 치주적인 관점이나 보철의 심미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실린더 형상의 파츠는 4mm와 6mm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템포러리용은 편측 테이퍼가 10도로 보철의 삽입 보상각은 대략 20도 정도가 됩니다. 파이널용은 유지력을 더 얻기 위해서 테이퍼를 줄여서 편측 테이퍼는 5도로 보철의 삽입 보상각은 10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MUL 픽스처에 체결하고 이때 토크는 30에서 35N 정도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구성품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MUL을 이용한 보철, 나아가서 하이니스를 포함한 요즘 유행하는 스크류 타입의 보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UA의 보철을 연결할 때 크게 실린더 형상의 파츠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우측 상단에 실린더를 사용한 보철의 단면을 살펴보면 실린더 형상의 파츠가 MUA 위쪽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갭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번 부분에서 수평 공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크류 타입인 MUA 보철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작압에 따른 수평적인 움직임을 허용하는 수평 공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실린더를 사용하는 MUA 보철은 부품 설계 단계에서 MUA와 실린더 사이의 수평 공차가 정해져 있고요. 실린더와 보철 사이 3번 부분에 시멘갭을 부여해서 스캔부터 보철 완성까지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오차들을 보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측 하단에 있는 실린더가 없는 위다웃 실린더 타입의 보철은 4번 부분을 보면 보철 내부에 실린더 형상이 포함되게끔 가공하기 때문에 시멘은 사용하지 않고 MUA와 보철 내면 사이에 직접 수평 공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서 보철 제작 과정에 생기는 오차들을 보상하게 됩니다. 1번처럼 스크류가 실린더에 닿는 것이 아니라 보철의 내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정확한 가공이 필요하고요. 하이니스를 시작으로 비슷하게 출시된 스크류 타입 보철이 내부 모양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여기 속합니다. 내부 형태에 따라 정확한 가공의 난이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 스팬이 긴 보철물은 더 크게 적합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풀아치 보철을 세팅하는데 안 맞는다는 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티탄바를 가공해서 그 위에 보철을 올리는 방식 또한 바 내부에 실린더 형상을 포함시켜 MUA와 티탄바 사이에 수평 공차를 부여해서 가공하고 MUA에 연결합니다. 요약하면 풀 브릿지 보철을 제작할 때에는 풀 아치를 스캔할 때 생기는 오차, 스캔 바디를 정합 시에 발생하는 오차, 밀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등을 보상하는 기전이 필요한데 실린더를 사용한 보철은 실린더와 보철 사이에 시멘갭을 부여해서 보상하게 되고 우리가 많이 쓰는 SCRP 타입의 보철과 비슷하게 오차를 인정하고 시멘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도 좀 더 수월합니다. 위다웃 실린더 타입의 보철은 MUA와 보철 사이에 부여하는 공차만으로 오차를 보상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공차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높은 수준의 가공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실린더를 사용한 보철은 시멘 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위다웃 실린더 보철은 수평 공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차를 최대한 줄인 정밀한 풀 브릿지 보철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스캔하는 단계부터 최종 과정까지 각 단계마다 꼼꼼히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리버스 스캔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미세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강 내의 환경을 그대로 복제해서 보철이 패시브하게 안착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구강 내에 체결해야 보철의 장기 안정성에 좋습니다. 보철의 특정 부분에 오차가 있으면 그 부분에 유효한 힘이 집중되게 되고 실린더가 탈락한다거나 스크류가 풀린다거나 보철이 파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작은 케이스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고성능의 구강 스캐너만으로도 정밀한 보철 제작이 가능하고요. 상하계 풀 브릿지의 경우는 구강 스캐너만으로도 정밀한 보철 제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악의 경우는 구강 스캐너만으로는 아쉬운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풀 브릿지 보철을 스캐너만으로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반드시 석고로 만든 베리피케이션 지그를 제작하고 세팅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MUA를 이용한 임상 증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치부 싱글과 브릿지 케이스에서 프로비저널을 빠르고 간편하게 디자인할 수 있고 심미적으로 만들어 세팅할 수 있습니다.
sCRP 타입으로 프로비저너를 제작한다면 어벗이 치은에서 비쳐 보이는 문제가 가끔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노다이징 처리를 해도 치은을 뚫고 어벗의 색상이 살짝 비쳐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링크를 활용해서 지르코니아 어벗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 보철을 세팅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버코팔라탈 폭경과 수직적인 클리어런스가 필요한데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제작 과정이나 세팅 과정도 꽤나 복잡합니다. MUA를 이용한 전치부 임시 보철은 단순하게 어벗 레벨에서 스캔한 후에 윗아웃 실린더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간편하게 스크류를 조여서 세팅할 수 있고 또한 공간이 좁아도 문제가 없고요. 진지바 하이트를 잘 선택하면 이멀전스 프로파일도 잘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치은이 치유되는 양상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양호합니다. 싱글 케이스를 파이널 보철까지 MUA로 마무리하는 것은 MUA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짧기 때문에 술자가 환자의 구강 상태나 교합 상태 등을 평가해서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학 수복을 위한 임시 보철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케이스를 수술하고 난 뒤에 덜렁거리는 플리퍼를 제작해 드린다거나 어느 정도 고정력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성어벗을 이용해서 즉시 로딩을 하곤 했는데요. 플리퍼는 말 그대로 가리는 용도에 불과했고 기성어벗을 이용한 방식은 보철의 삽입 각도가 제한되어 불편했고 또한 보철과 어벗 사이에 오차가 적게끔 세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MUA를 활용한다면 삽입 각도 보상이 최소 40도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전치부와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각도 차가 크더라도 리지드한 원피스 임시 보철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세팅할 때도 간단하게 스크류만 몇 개 조이면 되고 디자인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아서 당일 밀링해서 템을 빠르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는 환자 만족도가 높은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나 로딩이 가능합니다. 부정확하고 비신비적인 임시 보철이 나오더라도 탈착이 쉽기 때문에 바로 다음번 내원에 수정된 임시 보철을 세팅할 수도 있고요. 저는 수술하고 스캔한 뒤에 원내에서 당일 저녁에 작업해서 밀링할 템을 다음 날에 끼워드리는데요.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편악 즉시 로딩 케이스입니다. 한 개의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RPD를 쓰던 분인데요. 이 부분은 슬립시키고 수술 후 바로 로딩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편악이나 또는 전악 케이스에서는 수술 전 안정적인 VD를 확보한다면 MUA를 활용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즉시 로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런 케이스를 하면 기성어벗을 이용해서 즉시 로딩했는데요. 원피스로 만들기 위해서 패스가 안 좋은 픽스처가 있으면 그 부분만 커스텀 어벗을 만들어야 됐고 각도차가 심하면 그것마저도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비저널을 수정하려면 보철을 빼서 어벗들을 재스캔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것도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세팅할 때 시멘을 제거하는 것도 일이고요. MUA를 활용하면 픽스처 간의 각도 차이가 많이 나도 원피스 브릿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고 프로비저널을 수정하고 싶을 때에도 탈착이 쉽기 때문에 훨씬 체어 타임이 줄어들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클수록 프로비저널을 세팅하는데 편리한 임상 툴이 됩니다. 다음은 완전히 고경이 무너진 케이스인데요. 발치 후에 덴처를 먼저 제작하고 덴처를 왁스업 삼아서 수술하고 덴처의 치아 배열을 참고해서 임시 보철을 디자인하고 즉시 로딩했습니다. 수술 전에 환자의 골 상태에 따라서 6번까지 배열할지 7번까지 배열할지 미리 결정하는데요. 저는 MUA를 이용한 보철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캔틸레버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우측은 6번, 좌측은 7번까지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골에 수직적 결손이 있는 케이스에서는 MUA를 이용한 보철이 검까지 쉽게 심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파이널 보철까지 진행합니다. 다음은 고경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전악 발치 케이스입니다. 현재 고경에서 VD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한 뒤에 바로 발치하면서 수술하고 즉시 로딩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검이 표현된 이버션 블록을 이용해서 밀링 해봤는데요. 이버션 블록을 활용하면 그림과 같이 심미적인 임시 보철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파이널 보철까지 MUA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즉시 로딩 단계에서 편리해서 많이 활용하고
sCRP 타입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서 파이널 보철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MUA를 이용해서 파이널까지 완성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수직적으로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향후 보철할 때 치아가 너무 길어 보여서 비심미적인 부분이 예상될 때, 두 번째는 하악 구치부 고릅수가 심해서 신경관과 근접한 경우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세 번째로는 협축골이 심하게 흡수돼서 이상적으로 치아를 배열해 봤을 때 치아의 위치가 치연에서 협축으로 많이 벗어나게 돼서 향후 보철 시에 어벗의 각도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네 번째로 골 이식을 최소화하거나 식립 개수를 줄여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로 하악 덴처를 오랜 기간 동안 불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 오버덴처 대신에 권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MUA 보철의 특징과 임상 증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으로 저작압에 따른 수평 운동을 허용하는 수평 공차가 존재하고 실린더 형태의 파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보철로 나뉘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는 방법의 차이와 싱글 케이스부터 전하게 이르는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나 로딩에 좋은 임상 툴이 된다는 것과 언제 파이널 보철까지 진행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MUA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보철 방식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디지털 치의학의 발전으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핵심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환자의 구강 및 교합 상태를 평가해서 장기 예후가 좋은 정확한 보철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구강 내의 환경을 그대로 복제하는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보철을 디자인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보철을 수정하는 방법, 라이브러리 수정 방법, 까다로운 밀림 과정에서 노하우 등등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MUA 보철이나 나아가 디지털 치의학을 활용한 치료를 잘 하려면 초진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밀한 진단과 왁스업 과정, 치료 계획 수립 등의 초반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평일 저녁 경청해 주신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